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즐거운 아침이죠. 일단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는 즐겁죠. 네. 하지만 우리는 어제 선반영이 먼저 됐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까지 강하게 반영이 될까 또 이런 의구심, 또 퀘션 마크가 하나 붙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단 장이 열려봐야 알 수 있을 거고 결국 미국의 빅테크의 실적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어제 나타났는데 지속 여부가 정말 중요하죠. 지속할 수 있느냐, 이 반등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투자 전략과 어떤 종목에 우리가 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아침에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1.57, 나스닥은 2.43, S&P 500은 1.96, 전부 우상향으로 아주 그냥 멋지게 쭉쭉 45도 각도로 뽑으면서 장이 일단 긍정적으로 크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를 보면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다. GDP는 안 좋았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이 모든 그런 부정적인 요인을 다 희석시키면서 상승으로 끌고 올라간 거죠. 네, 빅테크 실적이 시장을 살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제부터 일어나는 금일 기술적 반등의 지속 여부가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떤 조건하에 또 기술적 반등이 진행될 거냐, 이 부분이 우리의 큰 핵심이고 투자 포인트죠. 여러 경제 지표들, 여러 관심 포인트, 모멘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지표는 뭔가, 이렇게 한두 개를 딱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제 생각을 뒤쪽에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제 이제 선반영이 미리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정강 후양 뭐 이렇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으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좀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일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아마존이 매출과 광고 매출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시간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역사상 최대 분기 손실을 기록했죠.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반도체들이 모든 그 부정적인 것들은 떨구는 거죠. 회계적으로 막 지금 떨궈내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 많이 떨궈내야 베이스 이펙트로 다음 분기라든지 내년에 좋아집니다.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1.1%, 쇼크가 일어났다. 예상은 2%를 했는데 이를 하회한 거죠. 네. 바이든이 일자리 가처분 소득 증가, 미국 경제 강하다. 이제 재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연임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게 다 정치적 쇼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오는 것도 미국은 정치적으로 좀 이용한 듯한, 네, 재선을 위해 이용해 먹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좀 무난히 끝난 이번 미국 방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 연설을 했죠. 화해적 경제 협력이 이어져야. 미국 3월 펜딩 주택 판매가 5.2%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은 0.5% 상승할 거라 했는데 급락을 한 거죠. 뭔가 주택 시장에서 주택이 가장 늦게 금리 인상에 반영돼서 쫓아오는데 이제 주택이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침체 모습을 나타내는데, 주택은 모든 다른 산업, 심지어 우리 개인들의 소비시가도 영향이 미치죠. 그래서 향후에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침체는 각오를 해야 될 거다. 그렇지만 이 침체의 속도와 그리고 강도가 얼마나 강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한 상태에서 침체가 온다면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고 대응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것보다 침체가 더 숫자가 더 급격하게 하락하는데 이럴 때가 이제 주가가 폭락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스탠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미국은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을 거의 하지 않는 거로 시장이 나오고, 미국의 빅테크 은행들이 돈을 300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이것도 손절한다, 손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다른 지방은행 쪽으로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항상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 왜 그러냐면 지방은행들이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제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파산을 한다면 상업용 부동산의 이자가 올라가고 롤오버가 되지 않으면서 파산이 되면 연쇄적으로 파산할 가능성, 이 가능성을 지금 제일 미국 경제에서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턴 리퍼블릭 하나만 우리가 파산으로 문제 해결 처리가 된다면 파산시키는 게 낫죠.
하지만 다 연걸리듯이 이렇게 걸려있는 경제의 어떤 시스템적인 그러한 구조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면서 봐야 된다. 늘 사고는 조그만 뚝에서부터 나타나죠. 네.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감원 칼바람이 지속이 되고 있다. 리프트가 전 직원 26%를 해고하고 갭은 1,800명을 해고할 정도로 해고가 이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 구조조정이 끝나야 또 미국은 또 기업이 이익이 증가하고 비용이 또 떨구면서 수익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그런 과정으로 가는 아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 칼바람은 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0.12% 상승해서 101.59%, 101.59를 기록을 했는데 강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원달러는 1339.57, 1.135년 오르면서 약세의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금 가격은 0.06%에서 1997달러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미 국채금리가 어제 많이 올라왔어요. 2년짜리가 4.0723, 14.8bp나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도 3.519, 8.9bp 금리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네, WTI는 0.66% 상승하며 74.91달러 살짝 상승하며 마감을 했네요. 네,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을 상회를 했다. 매출은 1274억 불, 시장은 1245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1274억 달러가 나왔고 EPS는 0.21달러를 예상했는데 0.31달러 이렇게 시장이 아마존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면서 주가가 장외 시장에서 4.61%, 8.71%나 상승을 하고 있네요. 119.38.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은 아마존 이렇게 메타도 아주 실적이 잘 나왔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에 주는 의미를 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힘과 파워와 레pu테이션과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과점화, 선점화 이 현상이 더욱 공고해진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미래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이러한 대기업들의 모습이 위기에서 더욱더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돈과 기술과 인력과 사람과 시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를 돋보이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 여기에 지금 기술의 변화, 기술 패권주의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큰 수혜주들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다. 그리고 가장 잘 적응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의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선두기업에 선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다. 이게 중국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미국이 늘 이래서 프론티어적인 정신, 퀄리티적 뭐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은 2.84나 상승하면서 168달러까지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4.19와 어제 뭐 150달러까지 내려올 것처럼 보였는데 160달러에서 좀 멈췄는데 올라와서 잘 버티기를 바랍니다. 엔비디아도 0.83% 상승, TSMC도 1.9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44%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 13.93이나 상승했는데 실적이 아주 좋았는데 중국에서 메타의 온라인 광고가 아주 뭐 상승을 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노블록스는 0.9로 0.69% 하락하며 여전히 좀 메타는 비실비실하네요. 메타버스는. 네. 비트코인도 29,600달러까지 올라오는 바닥에서 상승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뚝심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한 대 얻어맞았죠. 여러 원인 때문에 얻어맞았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금도군 조사설, 뭐 작전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너무 많이 오른 고평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조정, 신용융자 물량 털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내 내부적인 요인이고 그렇다면 현재 시장이 저렇게 비실비실한 이유는 뭔가? 저는 원달러가 강하게 가지 않고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 것의 원인을 좀 찾아보고 싶네요. 원화와 상관관계가 높은 중국 위안화 약세 현상이 중국 위안화 약세이 더욱더 원화 약세지를 부채질하고 있다. 즉,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첫째, 우리나라 원화는 미국 달러보다는 위안화에 더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 이거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세 개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26일 종가 기준 여기에 위안화와 달러 환율은 6.9413 위안 수준으로 리오프닝 효과가 크게 부각되기 이전인 2월 말 수준으로 해결했으며 동시에 7위안 수준에 근접 중이다. 위안화가 약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양호한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약세 및 중국 내 신용 스프레드가 재차 반등한 이유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화권 증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을 받으면서 위안화가 강세로 가지 못하고 약세로 가고 있는 원인이다. 이에 국내 원화 및 증시도 부정적인 영향을 여기에 연동돼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대외적인 면 환율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죠. 또 미국의 신용 리스크도 원화 가치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증시의 조정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즉 미국은 내부적으로 지방은행이 디폴트 난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경제는 좀 무너지는데 주식은 크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미국 달러 대비 강세로 돌아서는데 지속적으로 약세로 돌아서는 이유가 중국 위안화가 연동되는 모습이 강하고 또 미국의 좋은 점보다는 크레딧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그 신용 리스크에 우리나라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경영 악화에 따른 은행 불안과 더불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불안감에 따른 미국 CDS 급등 현상이 달러와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 압력으로도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 어떤 나라는 달러 약세 반대편에서 달러 강세, 자국통화 강세로 갔는데 그건 유로화나 일본 엔화 정도이죠. 하지만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미국의 약한 연결고리 많이 반영되는 그러한 그 좀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미국발 신용 위험에 대해서 국내 금융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원화 약세의 원인이고 이게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멈칫멈칫하고 빠져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되면서 기본 펀드 바탕을 깔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 수급이 좀 무너진 거죠. 여기에 국내의 다양한 어떤 이벤트들이 나타나면서 장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현상이 나타났다.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좀 조정이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좀 둔탁하지만 일단 원달러 환율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만 가권 지수도 이제 주가가 조정이 일어났죠. 항생 테크 지수도 조정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만 조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체 테크 주식이 쭉 올라가다가 너무 고평가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다. 외국인의 매도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 그래프가 시장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미국 1년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달러 지수는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5월 FOMC 회의 결과가 원달러와 달러 간 비동조화 현상 해소 여부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이렇게 약세로 가면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어그러졌는데 다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모습이 나타나려면 5월 초 4일 날 나타난 FOMC 회의가 이제 인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향후에는 좀 지켜보겠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와야 우리나라도 원화 약세에 대한 반등이 강세로 변화되고 이게 주식시장을 밑을 받치는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러한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주가 조정은 거의 다 왔다. 단기 조정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우리의 시각이 미국 지방은행들의 몰락과 경기 침체 리스크에만 모은다면 도도하게 변화가 나타나며 자신들의 힘과 기술력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강하게 무장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과 수익성 및 시장 과점을 강화하고 그리고 미래 성장 변화를 보지 못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닥터 둠들을 한 방 먹이는 저의 논리였죠. 닥터 둠들은 불안을 팔고 그 대가로 명예를 얻고 부자들은 불안 속에 숨은 진주를 보는 게 자본주의 돈 버는 생리인데 그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는 시장이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오늘은 어제 미리 기술적 반등을 시작한 이후로 반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많이 어제 또 언론면들이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엔 강하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위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너무 흥분하지 않는 하루가 되길 기원한다.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꿈틀거림이 나타났죠. 네,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로봇이 지금 깡통 로봇이 돼가는데 뭔가 기술적인 강한 양봉이 한번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하루이다. 이런 바람을 또 섞어보죠.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일단 무조건 오늘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순서가 들어올 때까지 존버하는 그 방법 외에는 현재 이 빠른 순환매와 개별 종목 장세 둔탁한 조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 시장의 방향성을 잃고 헤매신 분, 그리고 자기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정말 코멘트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뭔가 새로운 종목, 내가 살만한 종목이 있는가를 궁금해 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시면 좋은 추천 종목, 관심 종목들을 올려놨습니다. 네, 내일은 저희 이제 스터디 모임 매월 하는 정기 스터디 모임이 있죠. 내일은 제약바이오하고 자동차하고 그리고 5월 투자 전망과 관심 종목 이렇게 3개 파트로 이루어지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가 아주 생각과 다르게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오늘 아침에 또 강하게 반등해서 끝났고요. 오늘 한국 시장도 장 초반에는 강하게 반등할 것은 예상이 되지만 이 꼬리를 좀 조심해라. 어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또 반영되지는 않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스탠스를 잡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고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되는가는 저희 카페에 좀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들어와서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입니다. 초록초록한 4월의 마지막 날 5월이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계좌도 이제 푸른 등등에서 빨간색으로 좀 변하는 그러한 반등의 하루와 한 주가 주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